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작은 움직임.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3편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두 함께 하시죠. 네, 벌써 이제 3편, 사실 벌써가 아니긴 한데 네. 저 이제 올 한 해가 거의 다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후딱후딱 만들어야 됩니다. 네. 일단은 지난 시간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오지 못하셨던 이제 오재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함께하게 됐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이제 뭐 정책적인 어떤 제안이나 시민 제안 같은 것들을 좀 정리해 볼까 해요. 그런데 그 전에 그래서 정책이 어떻게 이제 수립되고 진행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그걸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네. 일단은 뭐 에너지 정책이 공급 관리와 수요 관리 그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공급 관리는 결국에는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서 공급하는가에 네. 대한 것이고, 수요 관리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이제 관리인데,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급 관리는 거의 중앙 정부 중심. 네.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에너지를 만드는 게 석유잖아요. 네네. 근데 석유는 국가 중심이 아니에요. 또 네. 이제 정유사들을 기반으로 그분들이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공급하는 형태이고, 그 외에 뭐 전기, 가스, 난방 같은 것들은 대부분 이제 중앙 정부 즉 공기업들이 네.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우리도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뭐 가스공사 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난방. 그렇죠. 근데 그 지역 난방이 지자체나 뭐 기초 단체에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남시에서 네. 뭔가를 진행하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성남시에서 무슨 공기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수요 관리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그런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근데 수요 관리를 알아보니까 네. 이제 별로 정책적으로 공급에 비해서 약간 정책이 부족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에너지공단이라는, 여기도 공단이죠 결국엔, 네. 공단에서 전력 소모가 많은 그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위주로 수요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수요 관리가 뭐냐면은 뭐 얼마나 쓰나 진단하고, 야 너네 좀 효율적으로 좀 써라, 네. 그렇게 하고, 너네 너무 많이 쓰는데 야, 이렇게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 요거 하나인가 봐요. 별게 없네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요 관리가 되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저희가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것도 그거잖아요. 뭐 네, 그렇죠. 에너지를 절약하고 하는 방식들이 다 수요 관리의 영역인데, 네. 공급하는 방법에 비해서 조금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 공단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엔 수요 관리도 대부분의 역할을 중앙 정부가 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또 찾아보니까 에너지법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법 이름 하면 약간 네. 되게 한자로 돼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에너지법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이제 광역지자체마다 이제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지역 에너지 계획이 뭐 5년마다인가 수립을 한대요. 네. 벌써 4회차까지 수립을 했대요. 네. 그러면 한 20년 정도를 이미 그쵸. 한 건데, 우리 별로 딱히 아는 게 네.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20년이나 됐는데 우리가 사실 아는 게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것도 찾아보니까 네. 막상 계획은 수립하지만 그냥 계획서 정도에 그친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자체적으로 뭔가를 추진할 수 있는 권한도
애매한 부분이 많고 네. 행정력을 거기에 투입할 이제 고정적인 인력도 꽤 모자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항상 이제 우리 그렇듯이 뭐 정책 같은 거 얘기할 때 인력이 좀 모자라고 막 힘든 부분이 많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도 역시나 그런 어떤 인력적인 혹은 권한에서 혹은 예산 관련된 어려움들을 좀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새로운 무언가들이잖아요. 네네. 기존에는 없었던.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문 기업체라던가 아니면 그런데 어떤 큰 지원을 해서라도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제 뭐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네. 이제 시민 참여적인 그러니까 단순히 뭐 기업도 기업이지만 네네. 기업도 당연히 지원할 게 필요하겠죠. 네. 근데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단체를 통해서 어떤 에너지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는 그런 방식도 좀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왜냐면은 정부에서 막 이렇게 해도 네. 사실은 완전히 현장에서의 세세한 부분을 다 컨트롤하는 건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 뭐 비유하자면은 우리 몸에 이제 혈관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동맥이랑 정맥만 잘 뛴다고 잘 뚫려 있다고 몸이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이제 손발 끝까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순환이 원활해야 몸이 좀 이제 뭐 손발 차고 이러지 않고 잘 흘러가는 것처럼 네. 사실은 민주주의 정부,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어떤 정치적인 부분도 그 모세혈관 역할을 담당해줄 어떤 시민들의 개인적인 참여 혹은 시민단체의 역할들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오늘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이제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에서 이제 중앙정부와 에너지 관련해서 뭐 이제 뭔가를 하는 부분은 대부분 이제 원전 가동 혹은 발전소를 유치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발전소 유치 혹은 발전소 가동 중단 그런 걸로 막 시위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원전 유치하고 뭐 우리 지역에 원전을 유치하면 안 된다 혹은 된다 뭐 이런 걸로 많이 얘기를 하지 에너지 수요 관련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절약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할 겁니까? 라는 부분에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의하고 이제 정책적으로 좀 조율하는 그런 부분은 아직은 많이 발견되고 있질 않다. 네.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오기 전에 좀 찾아봤는데 지자체나 정부에서 어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개개인이 노력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네. 이렇게 전달하는 거 이외에 그 원전을 가동 아니면 발전소 유치를 약간 밀어붙이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민들, 농민들이나 그 지역에서 농업을 이루고 있는 그쪽 큰 평야 같은 곳들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갈등들만 너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뭐 특히 이제 원전 같은 게 많이 건설되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네. 생각해볼 부분이 많거든요. 저희 네. 부모님 댁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원도에 있는데 네.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 이런 게 도시에 비해서 조금 더 개선할 부분이 많이 보여요. 네. 웬만하면 그냥 다 모아서 태운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분리수거 같은 것도 좀 더 원활하게 되고 있는 부분이 적고요. 그런 것들을 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텐데 네. 그런 부분 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성남시 이제 에너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성남시에서 뭐 공급 측면을 많이 건드리긴 좀 어려워요. 네. 공급에서 뭐 재생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정책 필요하겠고 그런 것도 제안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성남시에서 풍력 발전, 수력 발전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렵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인터뷰해주신 분 이제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네. 태양력 발전을 이제 지원받아가지고 설치할 수가 있대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하거나 하는 거는 성남시 자체의 노력으로 네.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나 뭐 공급을 완전히 뒤바꿀 정도의 어떤 정책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힘들다. 아무래도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수요 관리 혹은 이제 에너지 복지 관련된 것들이 우리 성남시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현재 수요 관리는 한국감정원에서 한다고 그래요. 감정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감정평가사 이런 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네. 건물의 어떤 가치나 뭐 이런 거를 네. 네. 감정하는 분들이잖아요. 네. 거기서 건물의 에너지 성능 및 효율을 확인하고 뭐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뭐 이거를 야 감정원 너네 일을 성남시에게 내놔라고 할 수는 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장 뭐 길게 봤을 땐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네. 에너지 절약 인증제 같은 거를 시에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뭐 건물들 위주로 그러니까 감정원에서는 하고 있지만 네. 소상공인들과 어떤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기기든 아니면 그 건물에서 어떤 사용되는 에너지를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든 그런 것들을 이제 척도화해가지고 네. 네. 이 사람들 혹은 이 사업장은 에너지를 좀 아끼고 있습니다. 라는 걸 인증해주고 네. 그 인증에 따라서 이제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베네핏을 준다든가 네. 그렇죠. 그런 정책을 좀 마련을 하면 그런 뭐 조례라고 할까요? 정책 조례를 마련하면 그걸 진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에 대한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행하면서 더 이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들이 바뀌었다. 네. 라는 것들이 이제 결과로 나오면 지방 정부가 에너지 관련돼서 우리도 이런 역량이 있습니다. 네. 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조금 더 분권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 흐름이더라고요. 제가 독일이나 다른 그 유럽 사례들을 좀 찾아봤는데 네. 그 동네들은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어떤 에너지 정책들이 많이 이양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중앙 정부에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정할 수가 없다라는 네. 걸 알고 있으니까 큰 틀만 정해주고 그렇죠. 야 지방 정부 너네들 상황에 맞게 해라. 왜냐면 같은 정책인데 네. 뭐 널찍하게 막 그렇게 몰려 있고 가게 별로 없는 강원도 산골짜기랑 네. 그렇죠. 이렇게 도시이고 되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성남시랑 네. 같은 정책으로 같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지방 정부의 노력들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새로 우리 실정에 맞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라는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 네. 아까 보니까 어떤 지방과 공급과 수요의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그 에너지 지방 서울권에서는 수요가 에너지 사용 수요가 엄청나요. 그죠. 근데 공급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어떤 충남권이라던가 그 외에 되게 평야 지역이 넓은 곳들은 공급은 넘쳐나는데 수요는 그거에 비해 적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지방 중앙에서는 그거를 좀 분배해서 지방자치에서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또 하고 그런 것들의 일이 좀 나눠져야 되는 거 아닌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되게 좋은 말씀해 주신 게 네. 그 아리백이라고 혹시 네, 네. 저희가 아마 그 전 방송에서도 다뤘는데 그렇죠. 이 아리백이 이제 재생에너지 전기로 100% 전기를 생산한다. 네. 라는 그 목표를 두는 캠페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비영리 기구에서 시작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리백이 이제 특히 이제 서구권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해지고 많이 퍼져서 네. 아리백을 실천하는 국가 혹은 업체와 계약을 하겠다. 네. 이런 방향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데 이 아리백도 우리 이제 지자체마다 체크합니다. 근데 지금 아리백을 달성한 도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보면은 다 완전 지방들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지방을 뭐 비하하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발전하는 양에 비해서 사용을 많이 안 하는 곳들. 네. 심지어 1위인 곳은 500%인가? 넘어요. 와. 그러니까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 더 많이 발전을 하니까 그쵸. 이제 태양광, 풍력 이런 걸로 많이 발전하니까 네. 그거를 다른 지역에 보내주는 네. 어떻게 보면 뭐 좋은 사례인데 네, 좋은 사례죠. 그건 이제 뭐 인구 밀도와 전력 사용량이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 네. 그럼 성남시의 자립률이 얼마냐 요거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네. 저희가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네. 성남시의 재생에너지 자립률 아리백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네. 물어봤는데 그 답변을 좀 듣고 넘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성남시 수정구에 사는 학생입니다. 평소에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 자급률까진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 집이 성남시에서 지원해서 태양광 설치를 했습니다. 도시 특성상 다른 재생에너지 생산은 어려울 것 같고 저희 집이 한 것처럼 가정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말씀드린 대로 네. 그 재생에너지 뭐 자급률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사는 시민은 사실 크게 많이 없긴 해요. 네,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재생에너지라고 일단 언급을 하는 순간 그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피상적으로 뭐 알고는 있지만 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얼마나 그걸 사용하고 있나 네, 그렇죠. 이런 것까지는 모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태양광 에너지 개발할 수 있는 네. 발전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지원받아 가지고 설치했다고 하는데 네. 그런 것조차도 여기 도시인데 여기서 돼?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어떤 전원 생활하시면서 뭐 지붕에다 설치하고 이런 경우는 많이 봤는데 네. 아파트인데 그렇죠. 설치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다른 그 인터뷰이 분도 네. 재생에너지에 관련돼서 그렇게 깊게 알지 못한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또 한 가지 개념을 좀 얘기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탄소 발자국 뭔지 아시나요?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사실은 저도 일단 찾아보다 보니까 네. 탄소 발자국 뭔가 되게 멋있는 느낌인 거야. 네. 약간 철없을 수 있는데요. 네. 뭔가 좀 멋있는 개념 같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음. 환경 성적 표지, 환경 영향 범주 중 하나로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 채취, 생산, 수송,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이며 라벨 형태로 제품에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증제 같은 경우에 이것도 탄소를 적게 사용할수록 이게 적게 나타나는 거겠네요. 그렇죠. 탄소 발생이 적을수록. 네. 그러니까 이게 탄소 발자국 인증 그리고 저탄소 인증 저탄소 두 가지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아마도 어떤 제품이든 네. 탄소 발생이 0인 건 불가능할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뭐 제품 만들어서 차로 옮기기만 해도 네. 탄소는 발생합니다. 그래서 0보다는 그래도 굉장히 최저화된 게 아마 탄소 발자국 인증이지 않을까 싶고 네. 그리고 꽤 많이 줄였다 하면 뭐 저탄소 인증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좀 이제 인터뷰이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탄소 발자국 인증제를 일단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로고가 박힌 거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 인증 로고를 보면 당신은 이걸 구매하시겠습니까? 구매 의사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그런 부분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들어는 봤는데 그냥 친환경적 제품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퀄리티에 가격 차이도 없다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제품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네, 알고 있고 물건 살 때 저탄소 제품이 있다면 그걸 조금 사는 편이에요. 그리고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도 이미 가입을 해서 달마다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의외인데 네. 이 저탄소 제품 인증 이런 것들을 꽤 많이도 또 알고 계시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더 부연해가지고 네.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뭐 같은 가격에 같은 퀄리티 라면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치 소비라고 네. 해서 그렇죠.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 제품을 구매한다라는 마인드가 시민 여러분들께 퍼지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게 완전하게 퍼지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처럼 탄소 발자국, 저탄소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인식을 못 갖고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만큼 퍼지려면은 이 저탄소 그리고 탄소 발자국 인증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영향까지 오게 되는지 전체적인 어떤 교육이라던가 인식 개선이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가치를 위해서 조금 더 돈이 더 들더라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렇죠.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공정무역 같은 것도 그렇고 어떤 조금 더 가격이 나가더라도 네. 특정한 가치를 위해서 소비를 하는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지자체에서도 네. 이 인증을 지자체가 할 수 있지는 않지만 네. 탄소 발자국 인증을 받거나 혹은 저탄소 제품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이나 기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하거나 네. 그걸 좀 더 알리는 어떤 내용들을 캠페인으로 만들어서 배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방향. 네. 탄소 발자국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이제 성남시에서 진행한다면은 일단은 더 알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제품들이 있구나. 그리고 성남시 우리 시에서도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어떤 제품들을 소비할 수 있구나. 네. 라는 것들을 좀 더 널리 알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뭐 에너지 절약이나 뭐 이런 거랑 별개로 어쨌든 정책이니까 에너지 복지. 특히 이제 요 근래 굉장히 날씨가 추워졌는데 그렇습니다. 겨울철 난방이 굉장히 또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고민거리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이제 지방 정부들 대부분이 하고 있고 성남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라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고 네. 기초생활수급법에 따른 수급자 가정을 대상으로 이제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네. 그 바우처를 줘가지고 그걸 이제 제출하면은 그 정도 금액만큼 이제 공제하고 난방비가 나오는 그런 형태의 정책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찾아보다가 네. 좀 특이한 걸 하나 봤는데요. 네. 해조류 지원 사업. 해조류 지원 사업이요? 네.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네. 이제 뭘 사 먹고 하는 것도 네.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네.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해조류 뭐 김이나 네. 미역 네. 같은 거가 되게 영양소도 많고 네. 필수 영양소 뭐 비타민 그렇죠. 이런 것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식품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이 또 좋은 게 그 우리 나무처럼 네. 이산화탄소 분해를 도와준대요. 오. 그래서 우리 이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네. 뭐 이렇게 해조류를 많이 먹는 나라가 사실 일본이랑 한국밖에 없어요. 네, 네, 네. 그래서 한국은 김 양식장만으로 저탄소를 많이 실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를 좀 하면 어떨까? 우리가 이제 우리 김 양식을 하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성남시가. 그렇죠. 그래서 해조류 제품들을 네. 특히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탄소 중립, 뭐 탄소 이제 저감 같은 거 하는 기업이면 좋겠죠. 네. 해조류 제품들을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게 막 지방에서 해조류나 이런 미역 이런 것들이 과하게 너무 많이 나와서 이렇게 막 폐기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몇 년 전에. 네네.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지방의 어떤 상권들, 상공인들 이런 분들이랑 어떤 제휴나 이런 것들을 맺어서 지역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 사업을 하면은 정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굉장히 좋은 개념이 하나 있는데 MOU라고. 네. 그러니까 MOU가 이제 업무 협약 같은 건데 네.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좀 약간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MOU를 맺으면 이렇게 악수하고 사진 찍고 끝이에요. 네. 그게 아니라 네. 이제 어떤 해조류 양식을 주로 하는 지자체와 MOU를 맺고 네. 거기서 탄소 배출 저감 활동을 하는 음. 그런 사업장들을 찾아서 인증하고 네. 선정한 다음에 나오는 제품들을 일부 성남시에서 수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소득층 가정이나 좀 이제 영양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걸 겪는 분들에게 네. 지원하는 거예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우리나라 자체에도 해조류를 상당히 많이 먹는 식재료고. 네, 저도 집에 지금 말린 미역 이만큼 있는데 네. 되게 요긴한 어떤 생존 식량으로 맞습니다. 네, 맛도 제가- 좋고요. 제가 얼마 전까지도 집에 쌀이 없어가지고 여튼 이런 걸 하면 네. 이제 잘 팔리고 많이 소비가 되면 더 양식을 많이 할 것이고 네. 그만큼 또 탄소를 분해하는 네.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 이게 그 수도권에서는 그만큼 공급이 없잖아요. 네. 공급이 없는 만큼 그 이상의 수요를 해버리면은 네. 그거 역시도 공급만큼의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뭘 지금 하고 있냐라는 찾아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도 포함해서 네. 환경에너지 분야 사회적 경제 특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이란 걸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성남시에 적을 두고 있는 네. 환경에너지 분야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환경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들을 이렇게 지원하거나 아니면 친환경 농업 생산 소비 뭐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고요. 네. 혹은 이제 저희가 이따 말씀드릴 자원순환, 네. 재활용, 네네. 재활용, 뭐 분리수거도 포함이죠. 그런 기업들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보면은 이제 나름대로 되게 세분화가 돼 있어요. 소상공인 점포형, 그리고 주거형, 사회복지시설형, 뭐 이런 게 세분해가지고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당장 아주 전방위적으로 퍼져 있는 건 아니고 네. 이제 몇 개소들을 선정해서 이제 이런 사업을 진행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좀 실증을 해 나가는 과정이다. 네.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이제 확인이 되면 더 확대하겠다. 뭐 이런 방식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재생에너지 마리백 성남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2010 몇 년도 걸 찾아봤을 때 막 0.12%였고요. 네. 이제 2020년 기준으로는 0.5%. 그러니까 전체 발전량 대비이죠. 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역시 이제 화력 발전인데요. 네. 그래서 성남시 내 어떤 공유 재산, 뭐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해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좀 늘릴 수 있는 작게라도 네. 늘릴 수 있는 정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청만 해도 네. 그 앞에 이제 큰 공간이 있고요. 거기가 이제 시민 여러분들이 이제 나들이 나오고 네. 아이들이 이제 놀기도 하고요. 여름에 뭐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뭐 놀이 시설을 마련해가지고 놀러 오기도 하고 막 물총 싸움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런 공간들도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성남시청 근처도 그렇고 군데군데 뭐 공원들이나 이런 곳에 어떤 태양광 발전기나 설치할 수 있는 요소가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잘 고민해 봐야 되긴 합니다. 그렇죠. 태양광 발전이 초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그걸로 충분히 이제 설치 비용 대비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유지 보수하는 데까지 드는 비용들 잘 고민해 봐야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 한번 고려해 주십사 네. 하는 마음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이게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고 그 역량을 보여서 다른 큰, 좀 더 덩어리가 큰 에너지 관련 사업들, 에너지 관련 정책들을 시에서 진행할 수 있게 네. 그렇게 역량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들을 시내에 구비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확인해 주십사 하는 마음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에너지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네. 이제 분리수거에 대한 것도 좀 질문을 해봤어요. 분리수거 평소에 뭐 잘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네. 뭐 어려운 점이 없나요? 음. 이런 걸 좀 물어봤습니다. 그 네. 답변 좀 듣고 넘어갈게요. 네.
제가 외국에서 살다가 한 2년 정도 전에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처음에 분리수거 자체가 거의 익숙하지 않아서 숙제하는 것처럼 어려웠습니다. 일단 일반 쓰레기인지 분리수거 할 수 있는지 구분하는 것도 어려웠고 페트병 라벨 하나하나 다 제거하고 오염된 거 이제 세척해서 분리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웠습니다. 분리수거 열심히 하는데 잘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 건 검색을 해보고 버리는 편인데 뭐 시마다 동마다 다르다고 구체적인 거는 문의를 해봐야 알 수 있다 정확하게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분리수거는 해도 조금 어렵다고 느껴요. 필요회복 음료수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뚜껑을 닫아서 배출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안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비닐도 비닐의 상태에 따라서 비닐 배출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도 조금 인지를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의외로 분리수거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많고 네. 세분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뭐 비닐도 말씀드렸죠. 뭐 아더, PP, 네. 뭐 플라스틱도 뭐 HDPA, LDPA인가? 그 샴푸통 종류마다 다르고 네. 그거 진짜 막상 이제 다 분리하려면 굉장히 힘들 부분이 많아요. 진짜 모두가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네. 저도 막 이렇게 노력해서 페트병도 이렇게 병 이렇게 잘라가지고 비닐 제거해서 이렇게 버리고 싶고 매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막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것도 역시 요즘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 역시도 이렇게 땡 닦아서 버리면은 분리수거가 된다 아니면 안 된다라는 어떤 얘기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거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배달해서 오는 용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배달하는 업체마다 네. 달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전자레인지에 들어갈 수 있는 플라스틱이 따로 있고요. 맞아요. 없는 게 따로 있고요. 뜨거운 걸 담을 때는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들어가도 되는 어떤 뭐 환경 호르몬 용출이 안 되는 뭐 그런 것을 쓰고 네. 그리고 그냥 뭐 일반 PET를 쓰는 경우도 있고 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단순히 그냥 플라스틱에 다 때려 넣는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뭔가 재활용하기 위해선 재분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또 인력이 들어가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어떤 다른 성남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 인터뷰이 분 말고 다른 분께 좀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네. 지금 좀 녹음하고 있는 요 정다동 같은 경우에 네. 또 이제 좀 원룸이나 젊은 분들이 사는 그런 주택들이 많아요. 네, 네. 이런 지역이 어떤 아파트 단지나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지역에 비해서 분리수거가 굉장히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바로 손뼉을 치면서 맞아요 이랬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따 들어오실 때 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 앞에 배출하게 돼 있는데 네.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한숨이 나올 정도로 그냥 뭐 봉투에도 안 싸고 그냥 던져놓은 경우도 있고요. 네. 분리가 거의 안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아파트 차원이나 이렇게 큰 단지 내에서는 그런 캔이면 캔, 병이면 병, 막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분리할 수 있도록. 네네. 근데 이런 어떤 다세대, 이러한 동네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분명치 않고 이 비닐에 아니면 투명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세요. 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지역들은 이렇게 분리수거 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정확히 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누가 버렸는지 누가 안 버렸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인의 몫이죠. 이거를 어떤 취약 지역이라고 네. 좀 분류를 해서 취약 지역에 대해서 관련된 어떤 홍보 자료를 배포한다거나 네네. 그리고 분리수거를 좀 더 잘 할 수 있게 하는 정책들이 좀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 해마다는 아닌 것 같은데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네. 이렇게 지역 돌아다니시면서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런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들, 조사들을 할 때 그런 것도 같이 홍보를 하거나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을 뭐 교육을 시청하시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베네핏을 드린다던가 아니면 네. 포인트를 드린다던가 요즘에는 지역 성남도 상품권이 있잖아요. 지역 네. 상품권이 그런 것들을 뭐 제공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의 어떤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말씀하실 때 네, 지금 제가 오늘 이거 방송하려고 네, 커피 하나 사왔어요. 네, 네, 이거 성분을 봤는데 성분이 아니라 그 포장 용기를 봤는데 네, 전체는 무색 페트예요. 근데 네, 뚜껑은 HDP, 라벨은 페트고요. 네, 그 말인즉슨 뚜껑과 본체가 다르다. 네, 이 HDP가 제가 말씀드린 그 샴푸통이거든요. 네, 네, 이렇게 말하자면 결국에는 뚜껑은 따로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네. 이런 거를 많이 알려야 돼요. 저게 제가 한참 페트 뚜껑을 분리해서 버려야 한다는 걸 알고 나서 이거를 우리가 가위로 매번 잘라서 하기가 되게 번거로워요. 네. 그래서 그 뚜껑을 제거하는 그 뚜껑 라벨 이 아래를 제거할 수 있는 그 오프너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그런 게 따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 음. 친환경 기업 같은 곳에서.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지자체나 어떤 정부나 이런 것들과 같이 움직임을 해서 보급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거 약간 좀스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게 방금 저처럼 네, 이게 어떤 성분의 그 재료로 만들어진 거지 이런 걸 확인하는 습관부터가 네, 네,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저도 좀 바랍니다. 요 동네에 되게 분리수거 깔끔하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기를 좀 그런 희망에서 이런 정책도 좀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뷰이 분들에게 네, 이런 거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또 지난 방송에서도 물어봤지만 네. 또 다른 분들이기 때문에 네, 또 물어봤어요. 그것도 한번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네, 환경을 위하는 마음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인식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잘하고 배우는 학교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활동이나 아니면 분리수거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어떤 분리수거에 관련된 홍보나 네, 뭐 분리수거를 잘 개선했을 때 어떤 베네핏을 준다든가 하는 정책과 네, 연동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아이 때부터 왜냐면 그때 잘 알아두면 맞습니다. 성장하면서 계속 이제 디테일하게 더 알아가기 때문에 네, 맞아요. 버릇들이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해서 어떤 도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 가시적인 성과가 명확하게 보인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분리수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정책을 진행하면서 개선된 게 얼마나 좋아졌는가를 네. 추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세하게 분리해서 내놓은 분리수거 제품들이 네, 어떻게 다시 재활용이 되고 혹은 뭐 성남시 내부에서 되는 게 아니라면 어디로 이동돼서 어떤 식으로 처리돼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네, 때문에 분리수거가 중요합니다. 라는 부분까지 홍보가 된다라면은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분리 열심히 했는데 네.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분리수거가 안 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잘 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도움이 되었다라는 게 오히려 사람들한테 동기부여가 크게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직재활용이라고 하는 뭐 직접 다시 세척해서 재활용하는 게 아니더라도 네, 뭐 페트병들을 잘 모아주시면 네, 그걸 이제 녹여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다시 제품으로 만들어집니다. 때문에 새로 플라스틱 결국에 이제 석유 이제 부산물인데 네, 새로 석유를 사용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진 것들로 다시 재활용하면서 이만큼의 탄소 배출, 이만큼의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면 네, 이 정도는 사실 시 차원에서 조금 조사해가지고 네, 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시에서 분리 배출한 다음에 처리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우린 자세히 몰라요. 네, 그걸 알려줄 수 있는 방안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그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한 다양한 얘기들을 좀 진행해 봤는데 네,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네. 저희가 정책 제안서 형태로도 만들어서 한 4가지, 5가지 될 것 같아요. 네. 그 내용들을 성남시에 전달한 다음에 그에 대한 뭐 관련 답변을 받고 다음 방송에서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